도형에 관한 문제. 다음과 같은 도형에 관한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겠죠? 따로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부등식에서의 대부분 도형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의 도형이 등장하거든요.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4cm이고 높이가 6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30제곱cm 이상일 때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구하는 길이를 모르지만 마치 하는 것처럼 xcm라 하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아요. 좌변을 약분하여 정리하면 3괄호 4 더하기 x괄호는 30 이상이 되고 양변을 3으로 각각 나눈 후 4를 우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면 x는 6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는 6cm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리, 시간, 속력에 관한 문제. 시 속에서는 문제에 주어진 모든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식을 세우는 과정이 훨씬 쉬워져요. 표현된 그림에서의 모든 거리나 시간의 단위는 속력의 단위로 일치시켜야 해요. 시간이나 거리나 속력으로 식을 세우면 되는데 대부분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식을 세우면 됩니다. 공식으로는 시라는 무당벌레 공식 아시죠? 시간에 대한 유형으로는 첫째, 도중에 속력이 바뀌어 총 소요 시간이 몇 분 이내이거나 이상일 때. 둘째, 여유 시간 동안 쇼핑할 수 있는 상점까지의 최대 거리를 구하는 것이 대표 유형이 됩니다. 예제. A 지점에서 20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달리다가 자전거가 고장나서 그 지점에서부터 시속 4km로 걸어갔더니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였다.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A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지 구하시오. 떨어진 거리를 모르지만 마치 하는 것처럼 x킬로미터라 하고 주어진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20km이고 자전거로 이동하는 중에 고장난 지점까지의 거리는 x킬로미터이고 이 구간의 속력은 시속 12km가 되며 또한 나머지 걸어간 거리는 전체 20km에서 x킬로미터를 빼면 되고 이 구간의 속력은 시속 4km가 되지요.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30분 이내가 되는데 속력의 단위로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분을 시간으로 변환시키면 30분은 60분의 30시간이므로 즉 2분의 1 시간이 되므로 전체 걸리는 시간은 2분의 7 시간 이내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바탕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과 걸어간 시간의 합이 2분의 7 시간 이하가 되므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됨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세우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은 12분의 x이고 걸어간 시간은 4분의 20 빼기 x가 되므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됩니다.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양변에 12를 곱하여 정리하면 x 더하기 60 빼기 3x는 42 이하가 되고 이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8 이하가 되며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므로 x는 9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고장 난 지점은 A 지점에서 9km 이상 떨어진 곳이 됩니다. 예제. 어느 역에서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다. 이 시간 동안 근처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오려고 한다. 시속 3km로 걷고 옷을 고르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할 때 역에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옷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가?
역으로부터의 거리를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X킬로미터라 하고 주어진 문제를 간략히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X킬로미터이고 갈 때는 시속 3km로 이동한 후 옷을 고르는데 30분이므로 속력의 단위로 일치시키면 60분에 30시간, 즉 2분의 1시간이 되며 다시 역으로 올 때는 시속 3km로 이동하여 도착하였을 때 1시간 30분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전체 걸리는 시간은 2분의 3시간 이하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갈 때 걸리는 시간과 쇼핑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다시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의 합은 2분의 3 이하가 됩니다. 이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양변의 6을 각각 곱하면 2x 더하기 3 더하기 2x는 9 이하가 되고 이를 이항하여 정리하면 4x는 6 이하가 되며 양변을 4로 각각 나누면 x는 2분의 3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역으로부터 2분의 3km 이내에 있는 옷가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도에 관한 문제. 문제에 주어진 모든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식을 세우는 과정이 훨씬 쉬워져요. 관련되는 공식으로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되고 단위는 %가 됩니다.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가 되는데 이 공식은 외우지 말고 소금물의 양과 백분율의 의미를 결합시키면 소금의 양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지요. 즉, 소금의 양은 소금물 중에서 차지하는 백분율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7%의 소금물 300g에 대한 소금의 양을 구하면 소금물 300g 중에서 7%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므로 300 곱하기 100분의 7이 되고 약분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소금의 양은 21g이 됩니다. 식을 세울 때에는 항상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부등식을 세우면 됩니다. 시 속에서는 문제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농도 문제에서는 식의 기준은 단 하나 소금의 양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식 세우기가 더 쉬워지죠. 대표적인 농도 문제의 유형으로는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거나 소금물과 물을 섞거나 소금물을 증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거나 소금물을 증발시키는 경우에 대한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5%의 소금물 200g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6%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8%의 소금물은 몇 그램 이상 섞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구하는 8%의 소금물의 양을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Xg이라 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5%의 소금물 200g과 8%의 소금물 Xg을 섞으면 소금물의 양은 200 더하기 Xg이 되고 농도는 6% 이상이 됩니다. 섞기 전의 소금의 양과 섞은 후의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부등식을 세우면 섞기 전의 소금의 양은 200g 중에서 100분의 5를 차지하므로 이를 곱하고 Xg 중에서 100분의 8을 차지하므로 이를 곱하여 각각 더하면 섞기 전의 소금의 양이 되고 섞은 후의 소금의 양은 200 더하기 Xg 중에서 100분의 6을 차지하므로 이를 곱하면 되며 섞기 전의 소금의 양과 섞은 후의 소금의 양에 대하여 이상이라는 부등식의 조건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양변의 100을 각각 곱하고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면 1000 더하기 8x는 1200 더하기 6x 이상이 되고 이를 이항하여 정리하면 2x는 200 이상이 되며 양변을 2로 각각 나누면 x는 10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섞어야 하는 8% 소금물의 양은 100g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제 5%의 소금물 400g이 있다. 물을 증발시켜 8%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할 때 최소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하는가?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을 모르지만 마치 하는 것처럼 xg이라 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5%의 소금물 400g과 증발되는 물의 양인 xg에 대해서는 물을 증발시키므로 그 농도는 0%가 되며 증발되어 줄어든 소금물의 양은 400 빼기 xg이 되고 농도는 8% 이상이 됩니다. 섞기 전의 소금의 양과 섞은 후의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부등식을 세우면 섞기 전의 소금의 양은 400g 중에서 100분의 5를 차지하므로 이를 곱하고 증발된 물 xg에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섞기 전의 소금의 양은 400 곱하기 100분의 5가 되고 섞은 후의 소금의 양은 400 빼기 xg 중에서 100분의 8을 차지하므로 이를 곱하면 되며 섞기 전의 소금의 양과 섞은 후의 소금의 양에 대하여 이상이라는 부등식의 조건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분모를 없애기 위하여 양변의 100을 각각 곱하고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풀면 2000은 3200 빼기 8x 이상이 되고 이를 이항하여 정리하면 8x는 1200 이상이 되며 양변을 8로 각각 나누면 x는 15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은 150g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